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왜 위법위헌인가? 고현철 대법관 판결 2003수 26이 남긴 치명적 유산. 1. 법은 있었으나 법의 정신은 없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 불리는 공직선거법은 본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에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지난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공직선거법은 공정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선거의 합법적 방패막이로 전락해왔다. 그리고 그 대표적 사례, 국민적 의혹의 한가운데에 전자개표기가 있다. 전자개표기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도입을 결정했다. 도입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시 선관위원장 유지담, 사무총장 임좌순, 선거과장 조혜주. 도입 시점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도입 목적은 개표 절차의 단축, 인력 절감, 오류 감소라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 사무를 행사하는 경우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즉, 전산조직 사용을 보궐재선거 등으로 제한했고 반드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절차와 보안을 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선에서 선관위는 규칙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를 전국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명백히 입법 취지 위반이며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사례였다. 더구나 전자개표기의 본질은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전산조직이다. 따라서 보안 검증, 소스코드 확인, 해킹 차단 장치 등 사전적 사후적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규칙이나 보안 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헌법 제114조가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결국 신속개표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전자개표기는 오늘날까지도 부정선거 논란의 근원적 장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위헌성. 선관위는 1994년 5월 28일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서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21일에 개정된 규칙에서는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문제는 이 조항이 모법인 공직선거법의 위임을 넘어선 독자적 규정이었다는 점이다. 모법 공직선거법은 전산조직 사용을 부칙, 제5조에서 보궐선거 등 예외적 상황으로만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러나 규칙은 이 제한을 무시하고 전국 모든 선거에서 전산조직과 기계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이는 곧 헌법 제24조 국민의 선거권 보장,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의 중립적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가 법률에 위임 없이 국민의 참정권에 직결되는 사항을 규칙으로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은 입법권 침해이며 위헌적 행정입법의 전형이다. 3. 규칙 삭제와 제278조 단서조항 편입의 문제.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2014년에 이 규칙 조항 99조 3항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선관위 관리 규칙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삭제와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제278조 4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실상 같은 내용을 법률에 이식해버린 것이다. 제278조 원문은
개표의 일반 규정을 담고 있었는데 2014년 개정에서 178조 2항과 278조 4항에서 다만 개표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이 삽입되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위헌적이던 규칙 조항이 사라진 대신 오히려 법률 조문으로 승격합법화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계수기 기계장치 전산조직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았고 공직선거관리 규칙도 제대로 제정하지 않으면서 더욱 확대 실시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또 다시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99조 제3항은 본래부터 위헌적 규정이었다. 기계장치에 대한 어떤 정의도 규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4년에 이를 삭제하면서도 동시에 공직선거법 178조와 제278조의 단서조항으로 옮겨 담은 것은 위헌성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헌적 요소를 법률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4. 대법원의 판결, 기계장치라는 허위 판결의 흑역사. 2004년 5월 31일 선고된 대법원 2003수 26 판결 재판장. 고현철 대법관은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이 사건 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전산조직임이 명백하다. 이를 기계장치로 단순화한 것은 기술적 법리적 사실을 왜곡한 자의적 판단이었었으며 위헌적인 부분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허위 판결이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 개념을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무력화시켰다. 이는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37조 제2항 본질적 권리 침해, 금지에 반하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결국 이 판결은 이후 20년간 모든 대선 총선의 불법적 전산조직 사용을 합법화하는 흑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대법원과 헌재의 후속 판결 2005헌마 982, 2015헌마 1056 등도 동일 논리를 답습했다. 판결의 결과 부정선거의 제도화. 이 판결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선 제도적 파급 효과를 낳았다. 1. 전산조직이 기계장치로 둔갑하며 모든 선거에 도입 가능해져 부칙 제5조를 무력화시켰고 2. 위헌적 규칙인 제99조 제3항 기계장치와 전산조직 이용이 대법원의 위헌적인 판결로 불법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만든 것이다. 3. 입법 개약으로 연결 2014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규칙 조항이 아예 법률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로 올리면서 위헌 규정을 입법화시키는 개약을 저지른 것이다. 5. 부정선거 판결을 왜곡시킨 이해충돌과 이념 편향. 대한민국의 선거소송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해야 할 공정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고현철 대법관의 2003수 26 판결이다. 그가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선 무효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피고는 다름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고 그 대표 변호사는 전 중앙선관위원장이자 전 대법관이었던 이용훈이었다. 민사소송법 제41조 제척사유에는 법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인 때에는 제척된다. 민사소송법 제42조 기피사유에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 측 전직 책임자와 피고, 대표자가 모두 재판부와 선관위 내부에 포진해 있는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 기피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이해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적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당시 대선 무효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전자개표기를 단순한 기계장치로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4년. 이 판결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노무현은 2005년에 이용훈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6년에 고현철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얽혀있는 이해충돌적 구조가 보훈인사에까지 형성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판 청구권과 권력 분립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이었다. 결국 국민들은 선거 부정을 따질 수 있는 마지막 통로에서 조차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지 못했고, 사법부는 스스로의 정치적 편향과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오늘날 선거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직선거법과 대법원의 판결 구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더 깊게 만들었다. 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운용 과정에서 대법관 선관위원장 간 이해 충돌 구조를 방치하여 오히려 선거소송의 공정성을 해쳤다. 이는 곧 공직선거법 체계가 위헌 위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 결과 제16대 대선 이후 모든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전자개표기 전산조직 의존 구조로 굳어졌고, 2013년, 2016년, 2020년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며 국민의 권리 구제를 봉쇄했다. 즉, 고현철 대법관의 2003수 26 판결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선거를 왜곡하는 부정선거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위헌적 규칙 제정, 사법부의 왜곡된 판결, 그리고 입법 개혁이 맞물리며 이 법은 국민이 아닌 권력자와 선거관리 기득권 세력을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공직선거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가?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언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령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판례를 재검토하고 위헌적 규정과 계약된 법조문을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다. 윤정화 칼럼니스트 선거소송인단 대변인